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순간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탄 젊은 사람이 아주 짧게 코끝을 찡그리거나 슬며시 마스크를 고쳐 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저 공기가 답답해서 그런 건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혹시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내가 이제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늙은이가 된 건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스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거울 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바로 이 냄새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라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혹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씻지 않고 채취를 없애는 법이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젊었을 때야 하루에 2번씩 샤워해도 거뜬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 온몸을 구석구석 씻는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러워서 겁나고 팔을 뒤로 뻗어 등을 닦는 것도 어깨가 쑤셔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개운하기는커녕 온몸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가려워서 밤새 긁느라 고생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우리 피부는 이제 얇은 한지처럼 약해져서 너무 자주 씻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씻지 마세요 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기력이 없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날에도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채취는 우리가 게을러서 생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일 뿐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힘들게 욕실에서 씨름하지 않아도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듯이 이 녀석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학술적으로는 이 냄새의 주범을 노네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 오래된 헌책방 냄새 혹은 마른 풀 냄새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시큼하고 톡 쏘는 것이라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기름지고 묵직해서 잘 날아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40대가 지나면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 바뀌는데 이때 분비되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즉 공기와 만나서 삭으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노네날이라는 녀석이 접착체처럼 끈적끈적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면 비누칠을 2번 하고 떼수건으로 박박 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나이의 피부를 그렇게 다루는 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기름막까지 다 벗겨내버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내거든요. 결국 씻으면 씻을수록 피부는 더 가렵고 냄새는 더 금방 다시 올라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피부 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피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매끈한 플라스틱판이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과 각질,
땀과 기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숲의 자정작용이 활발해서 냄새가 금방 사라졌지만 나이가 들면 이 숲의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노네날 같은 기름 성분은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모공 깊숙이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러닝 셔츠나 속옷 섬유 사이사이에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풀처럼 딱 붙어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샤워기 물줄기로 겉만 훑어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스킨 바르고 옷을 입는 순간 왜 또 냄새가 나지? 하고 느낀 적 있으시죠? 그건 냄새가 다시 생긴 게 아니라 미처 씻겨나가지 못한 냄새 분자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이미 옷이나 방 안에 배어있던 냄새가 다시 내 몸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씻는 것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냄새가 숨어있는 다른 곳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향기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서 비싼 향수를 사거나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고 빨래를 하거나 방 안에 강력한 방향제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던가요? 오히려 머리만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셨나요? 냄새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묵은 냄새 위에 진한 인공향이 겹쳐지면 상쾌해지는 게 아니라 묘하게 눅눅하고 역한 제3의 불쾌한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손주들이나 가족들은 이 미묘한 냄새의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 나는 말은 바로 그때 나오는 겁니다. 향수로 덮는 것은 냄새나는 쓰레기통 뚜껑은 닫지 않고 그 위에 꽃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씻는 것도 힘들고 향수로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냄새를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흘러가는 물길처럼 보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니어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갑자기 냄새가 심해졌거나 소변 냄새나 과일 썩은 내 같은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조절이 안 되거나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독특한 채취가 나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냄새 없애는 법만 찾지 마시고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요즘 내 몸냄새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라고 슬쩍 여쭤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현명한 건강관리법이죠. 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제부터 샤워를 못하는 날에도 냄새를 싹 잡는 4가지 비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돈 들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습니다. 그저 순서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냄새 사냥입니다. 샤워를 못하는 날 혹은 외출하기 직전에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냄새를 향으로 덮지 말고 냄새 분자를 가두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 시중에 보면 소취제 혹은 데오드런트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향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성분 중에 옥수수 전분 같은 것에서 추출한 도넛 모양의 분자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도넛 모양 분자는 냄새가 나면 그 구멍으로 쏙 빨아들여서 가둬버립니다. 이런 제품을 온몸에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냄새가 주로 올라오는 베이스 캠프만 공략하면 됩니다. 바로 귀 뒤쪽, 목덜미,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샤워 대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 부위만 살짝 닦아내신 후 소치 기능이 있는 제품을 로션 바르듯 얇게 펴발라주세요. 박박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냄새가 올라오는 구멍 위에 얇은 그물망을 쳐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 뒤에 섰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이 싹 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부 진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피부는 건조하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기름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알코올이 듬뿍 든 스킨으로 닦거나 비누로 뽀득뽀득 씻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피부에 물을 주는 것이 냄새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샤워를 안 하는 날이라도 보습제는 꼭 바르셔야 합니다. 특히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클렌저나 로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해가는데 이게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걸 약한 산성으로 맞춰주면 세균들이 아이고 여기면 살기 힘들다 하고 도망갑니다. 거창한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수은한 바디로션을 샤워하지 않은 날에도 팔다리와 몸통에 넉넉히 발라주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편안해지면 냄새를 유발하는 과도한 기름 분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내 몸을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그게 바로 냄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바로 갑옷 갈아입기입니다. 냄새의 80%는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옷에서 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겨울철 두꺼운 니트나 외투는 매일 빨래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샤워를 안 하면 옷도 입던 걸 그냥 입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가셔야 합니다. 몸을 못 씻는 날일수록 몸에 직접 닿는 속옷과 러닝 셔츠는 무조건 새 것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논의 날은 섬유에 흡착되는 성질이 강해서 하루만 입어도 속옷의 냄새가 꽉 찹니다. 겉옷은 일주일 내내 입더라도 그 안에 입는 면 러닝이나 네일을 매일 아침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통로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목에 닿는 옷깃이 냄새의 주범이니 얇은 면 스카프나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매일 교체해 주는 것도 아주 센스 있는 방법입니다. 빨래 양도 줄이고 냄새도 잡고 보온도 되고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침대와 베개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방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범인이 바로 베개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머리와 목에서 나온 기름과 땀이 베개솜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매일 베개 커버를 벗겨서 빨래하는 건 우리 관절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아주 간편한 수건 필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고 도톰한 수건을 서너 장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베개 위에 그 수건을 한 장 툭 깔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건만 걷어서 세탁기에 넣으면 끝입니다. 베개 커버를 벗기는 수고로움 없이도 매일 새베개를 베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머리 냄새가 베개에 베어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 작은 수건 한 장이 아침에 우리 방 공기를 얼마나 상쾌하게 바꾸는지 경험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환기입니다. 이건 우리 시니어 분들이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춥다고 혹은 미세먼지 많다고 창문을 꽁꽁 닫아두시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온 냄새 분자가 갈 곳을 잃고 벽지, 커튼, 장롱 속 이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게 나중에 집 냄새가 되어 우리 몸에 다시 달라붙습니다. 하루에 딱 2번, 아침 식사 후와 점심때 10분씩만이라도 맞바람이 치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햇볕 좋은 날에는 소파에 덮어둔 덮개나 쿠션을 베란다에 내놓아 일광욕을 시켜주세요. 태양의 자외선만큼 강력한 살균제와 탈취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비싼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자연이 주는 바람과 햇볕을 이용하는 게 최고의 냄새 제거법입니다. 아이고 추운데 무슨 환기야 하지 마시고
내 집 공기 목욕시킨다 생각하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들어오는 바람에 마음까지 시원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작정 박박 씻고 독한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순서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냄새가 나는 부위만 콕 집어 전용 제품으로 냄새를 가두기. 둘째, 씻는 대신 보습을 잘해서 피부 진정시키기. 셋째, 겉옷 대신 속옷과 목수건을 자주 갈아입기. 넷째, 베개 위에 수건을 깔아 매일 교체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2번 창문 열기. 어떤가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허리 아프게 욕실 청소할 일도 없죠? 이 루틴들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냄새 관리는 곧 우리의 품위 유지이자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가 더럽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건 가을이 되면 낙엽 냄새가 나고 오래된 나무에서 깊은 향이 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이 변화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하거나 가족들 눈치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변화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작은 지혜들로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손주가 와도 엉덩이 쭈뼛거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팔 벌려 안아주세요. 할머니한테서는 항상 포근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자신감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향기롭게 오래 사는 지혜.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